의뢰인은 수용재결 보상금에 비해 3배 이상, 금액으로는 2억 1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제가 도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부지로 분류되는 바람에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을 받으실 뻔했던 분을 도와드려서 기존 보상금의 3배로 보상금을 증액시켜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의 토지가 도로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그 소유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공도와 사도로 분류됩니다. 공도는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 내가 가진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해당될 때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수용재결에서 보상 대상 토지가 도로로 평가되어 손실보상금이 낮게 산정되었지만 이의재결에서는 대지로 평가되어서 일단 기존 보상금에 비해 3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이 이의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감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왔고요.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의뢰인은 다시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금이 깎일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황 도로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일단 사실상의 사도로 단정해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의뢰인 소유 토지는 오랜 기간 동안 골목길의 일부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토지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문제 삼아서 대상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부지로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수용재결에서 의뢰인 소유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부지로 평가되어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 단계에서 해당 토지가 사실상 사도부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수용재결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금이 다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좋았겠지만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 수용 이의재결 보상금 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람에 결국 이 사건은 행정소송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의뢰인을 상대로 수용재결 보상금의 3배로 평가된 이의재결 보상금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된 수용재결 보상금만 지급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의재결서를 살펴보니 비록 이의재결에서 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도부지가 아니라고 결론 내려졌지만 이의재결서에 기재된 판단 근거가 부실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대상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일단 이의재결에서 대지로 평가되어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책정되었고 제가 기존에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은 승소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는 쟁점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어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 중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도부지로서 인근 토지의 3분의 1 금액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인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는 쟁점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의뢰인이 이 토지 외에 주위에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인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이 토지가 인접 토지와 공도를 연결한 유일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인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권자가 실제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제가 했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최종 판결에서 의뢰인 소유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수용재결 보상금에 비해 3배 이상, 금액으로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의뢰인이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지만 결국에는 의뢰인의 보상금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현황 도로의 보상과 관련된 법리는 비전문가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토지보상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로서 도로보상에 관한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도 풍부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